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책을 같이 읽어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엄마표 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집에서 읽어줬는지 아니면 아버님이 읽어주셨는지 아니면 혼자 읽었는지에 따라서 말하는 능력이나 선택하는 어휘들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쌍둥이 친구들이었어요. 1학년 친구들이었고 이미 월등히 한글을 너무 잘하던 친구였어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문고판 얇은 한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되는 책을 읽고 오는 거였는데 오자마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짝 놀리듯이 선생님 어제 이 책 읽고 저희 엄마 어제 울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 선생님도 이 책 읽고 울었어. 너무 슬프지 않았니? 그러면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친구들이 엄마가 울었다라는 그 부분에서 말하는 이 이면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난 슬프지 않는데 엄마는 슬프네? 라고 해서 타인의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책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또 엄마의 리액션이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엄마의 솔직한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렇게 엄마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이 친구들은 책을 읽는 걸 떠나서 본인들의 솔직한 감정도 힘든 감정도 엄마에게 언젠가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좀 멀리 갔나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글쓰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 친구들의 글쓰기는 조금 단편적이었어요. 감정도 본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팩트 위주의 글쓰기를 했었거든요. 그날의 글쓰기는 되게 달랐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글의 소스가 많은 거죠. 평소에 그냥 책을 읽고 책의 줄거리, 나의 느낀 점,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패턴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거기에 한 줄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감정이 엄마와의 감정에서 연결지어서 책의 줄거리 나의 감정만 쓰는 게 아니라 엄마와의 소스를 하나 더 넣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그 엄마가 울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 책을 읽고 나는 굉장히 재밌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나와 반응이 달랐다. 엄마는 이 책을 읽고 엉엉 울었다. 내가 본 엄마의 최근 모습 중에 참 슬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나는 분명 재밌었는데 엄마는 왜 슬펐을까? 또 이런 글들이 탄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을 엄마가 표현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엄마의 감정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글쓰기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친구들 중에는요, 항상 감정을 물어보면 몰라요.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글 쓸 때 감정은 쓰지 않고 팩트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엄마의 감정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엄마의 감정이 내 감정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어떤 것을 보고 감정을 느끼면서 글쓰기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학원에서 잡아주면 되잖아요. 학원에서 당연히 가이드를 주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줘요. 하지만 우리가 학원에 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거잖아요. 되게 일주일에 2번? 하지만 집에서 엄마랑 책 읽는 시간은 매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 우리 가족이 함께 해줄 때 더 빠르게 스퍼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엄마랑 책을 읽으면 더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팁들은 완전 유아기부터 저학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학년이라면요, 여기에서 읽어주는 과정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과정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책을 읽으면서 정답 없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요. 근데 선생님, 그 질문 던지는 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질문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4가지 질문을 계속 돌려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 장을 읽기 전에 한번 상상해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때 주인공 마음은 어땠을까?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세 번째,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그 선택을 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거고, 네 번째, 너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방법을 조금 더 같이 찾아가 보는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책 속에 더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나랑 주인공이랑 같은 선택을 할까? 내가 생각한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엄마 뒷장, 그 다음 장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정답이 없는 질문을 중간중간 책 읽으면서 많이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엄마가 먼저 대답해주기.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해봐. 빨리. 책 안 읽었어? 방금 엄마가 읽어줬잖아. 이 정도는 기억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야? 2!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엄마가 좋아하고 잘했다고 해줄까를 기다리고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엄마가 먼저 질문하고 대답하세요. 우리 이거 다음 장 넘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추측해보자. 엄마 생각에는 이 주인공이 요정을 찾아갔을 것 같아. 넌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엄마가 먼저 그 질문에 대한 예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엄마라면 여기에서 할머니가 주인공 때문에 감기를 걸렸으니까 이 주인공은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슬플 것 같아. 이때 주인공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엄마의 생각을 먼저 말하고 아이의 생각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때 아이의 생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 그 부분은 엄마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어떻게 생각했어? 아, 그러게. 엄마는 속상하다고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까? 이렇게 해서 엄마의 생각, 아이의 생각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절대 그건 아니지. 에이,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폭적인 지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다려주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마다 생각하는 속도가 정말 달라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한 편이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편이라 책을 읽어도 어떤 내용이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랑 읽으면요, 저희 아이는 성격이 저랑 정말 달라요. 말 한마디를 질문하면 대답하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려요. 그 방송쟁이들은요, 소위 맞뜬다고 하는데 그거 참 힘들어. 저희 아기가 대화하다 보면 마가 참 많이 뜨는데요, 그걸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빨리 말해봐. 아니,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래 걸려? 그것도 생각 못해?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물론 읽어주다 보면 우리가 잠자리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는 내일 출근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키 크려면 빨리 자야 되니까 얼른 대답해서 빨리 이 책을 끝내고 자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의 마음.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물어봤으니까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답답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좀 제대로 읽고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야 책을 좋아하고 책을 또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네 번째, 책을 다 읽으면 감정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팁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책을 다 읽고 나면 엄마들이 책 딱 덮고 어땠어? 그러면 아이들 답변은 좋았어, 재밌었어, 다른 걸 읽을래. 그럼 어머님들은 선생님, 저희 애들은 표현력이 너무 약해요. 맨날 좋았다밖에 말을 못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좋았다밖에 대답을 못하죠. 책을 닫고 나면요, 어머님의 생각을 전해주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인상적인 장면도 말하면서. 와, 이 책 진짜 재밌다. 엄마는 이 책 주인공이 요정을 찾아갈 때 있잖아? 그냥 요정을 찾아가고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중간에 호랑이도 만나고 뱀도 만나고 막 사건들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쫄깃쫄깃해지는 거야.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 쫄깃쫄깃했던 느낌을 또 느껴보고 싶어서 책 한 번 더 읽고 싶네?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나도 맞아, 나도 엄마랑 생각이 똑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다른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한두 번은 받아들여주세요. 엄마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내용을 정리해서 엄마의 생각까지 곁들이는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엄마가 먼저 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 독후 활동. 그래서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쓰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거 진짜 좋아요. 지식도 쌓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 하지만 독후 활동은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생각하는 시간이나 생각하는 방법이 좀 짧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제 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책을 읽고 끝냈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이야기에 흠뻑 젖어서 곱씹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 책을 읽었으니까 다음 책을 읽자, 아니면 이 지식을 쌓았으니까 재밌었다라고 하는 친구들, 버전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 독후 활동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 무언가의 공부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전혀 아닙니다.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더 곱씹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깊이 있게, 상상력을 넓게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아기에는 책 읽고 나면 그림도 그려보고, 책 읽고 나면 만들기도 해보잖아요. 그리고 만들면서 그림 그리면서 계속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학년이 되면 이제 독서록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한 4문장에서 5문장? 나는 이 책의 주인공 누구누구가 좋았다. 이 친구는 참 용감했다. 이 책 속에서 친구를 구해주는 장면에서 감동받았다. 나도 용기 있는 친구가 되어야지. 4줄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긴 글쓰기를 해서 독서 감상문을 완성하는 거죠. 그걸 완성하는 동안에 창작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지만, 그걸 쓰는 동안에 오롯이 이 책의 내용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책을 내 안에 쌓아가는 과정들이 깊이 있게 키워집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백종원의 음식을 먹으면 맛있네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야 하고 이때부터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책도 똑같아요. 책을 읽자마자 재밌었어? 하면 날아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음식을 먹고 곱씹어보고 음미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에도, 책을 읽고 나서도 그 책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한 권 저희 아이에게 읽어주다 보면은 30분 진짜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겨울방학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읽을 때 제대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책에 더 빠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표 책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아빠표 책 읽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설명하면서 엄마라는 부분은 우리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선생님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이번 겨울방학에 제대로 된 책 읽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